반갑습니다. 오늘 EBS 스타 강사 특강에서는 EBS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꿈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여러분들에게 EB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EBS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제가 2013년 수능 사회문화 강의를 막 끝냈을 때, 즉 수능이 막 끝났을 때 그의 수강생들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쩐지 약간 성숙해 보이는 한 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궁금증을 갖고 딱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뒤늦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도전을 1년 내내 EBS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그 1년 동안에 혼자 공부하는 그 시기 동안 EBS가 학교 같았고 제가 담임 선생님 같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만남이 있고 나서 한 2달쯤 뒤에 그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교대에 합격했습니다.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어쩌면 무모한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 그리고 여러분 제 뒤편에 보이는 이 꿈 장학생들의 사례, 이런 것들은 지극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일까요? 저는 EBS 강의를 쭉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EBS 강의를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EBS가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요. 바로 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EBS에서 고1, 2 커리큘럼이 되는데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과 내신이죠. 그중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긴 시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반전을 노릴 수도 있어서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금부터 고1, 2 커리큘럼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문에 보시다시피 수능 제도의 실험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준별 수능을 치르게 돼요. 수준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A형, B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르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떤 형태의 수능을 치르게 되냐면 수준별 수능은 이제 폐지됩니다. 그리고 두드러지는 특징, 한국사 필수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당연히 한국사는 치르게 되겠고요. 또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각기 고3이 되었을 때 치르는 수능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숙제가 바로 한국사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까지 한국사는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에 선택 과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내년 수능, 즉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4교시에 사탐 2과목과 함께 한국사 20문항을 30분 동안 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마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 등급을 낼 때 1등급은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4%까지, 2등급은 11%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50점 만점에 50점부터 40점 이상까지 되면 그 안에 무조건 들기만 하면 1등급, 40점 미만부터 35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되면서 한국사가 조금 쉬워질 것이다. 필수가 되면서 조금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상 문제 유형도 모르고 난도도 모르는 시점입니다. 난이도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EBS 사이트가 보이시죠? EBS 사이트에서 맨 위에 탭에서 고1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연간 커리큘럼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연간 커리큘럼 가운데 보시면 필수 한국사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수 한국사를 지금 필수 한국사를 담당하시는 최태성 선생님과 그리고 이다지 선생님 나오시는데요. 이 두 분께서 필수 한국사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십니다. 이 필수 한국사는 교재가 이렇게 딱 따로 있고요. 이 교재를 두 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필수 한국사, EBS 필수 한국사 교재는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인 평가원이 감수를 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교재입니다. 즉, 이 교재를 딱 보시면 2017 수능의 필수 한국사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덜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강의 통해서 대비하신다면 이 두려움을 충분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필수 한국사가 되고 절대평가가 되면서 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돼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BS 홈페이지에서 고1 또는 고2 들어가셔서 필수 한국사 찾아가셔서 꼭 강의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내신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을 한국사 이야기로 했잖아요. 정말 이 내신이 입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20% 정도, 2학년 내신은 30%, 3학년 내신은 5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이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출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달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은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특히 국어와 같은 경우는 교과서별, 문학작품별로 해서 20분 정도 분량으로 쭉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사회탐구는 여러분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험 대비 특강을 3월 말에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모두 탑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활용하시면 반드시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셨던 한국사 필수라던가 또는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탭을 들어가서 보면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험 대비 특강 필수 한국사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올림포스 뉴 탐스런이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이 올림포스의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내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올림포스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 부교재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올림포스는 국영수 과목의 기본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포스 강좌는요, 기본적인 기본 커리큘럼 강좌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나오시죠? 예, 올림포스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기본 강좌가 있고 또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국어나 수학은 알짜 또는 영어는 주니어 강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올림포스가 국영수 내신의 기본서라고 한다면 바로 이 탐스런, 뉴 탐스런 시리즈는 사회탐구, 과학, 사회과학의 기본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과학은요, 사회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하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개념을 철저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현재 이 뉴 탐스런 교재는 사회탐구에서는 전 교재가 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선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나 또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직 교재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열심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 강의 안에는 선생님들이 강의 자료 올려주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은 학교 수업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하시지만 학교 수업을 복습할 때 이런 교재들, 이런 강의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특히 학교 수업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강의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활용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EBS 활용법 고12 내신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EBS에 방문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EBS를 찾아오는 이유는 수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EBS 커리큘럼 수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 고3, N수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연간 커리큘럼이 또 쫙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단계가 5단계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능 커리큘럼의 시작은 어디냐면 두 번째, 수능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개념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통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문제집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 해설지를 펴놓고 막 단어를 찾을 뭔가 도구를 펴놓고 열심히 밑줄을 그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수능 공부의 출발은 그렇게 문제집을 딱 맞닥뜨려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영어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구문 독해의 방법을 익힌다거나 또는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 영어 지문을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지는 영어 수능 문제의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인지 빈칸 추론형, 문법은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어는 안 그럴까요? 국어도 시나 소설들의 문학 작품을 그냥 펴놓고 그냥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 작품을 잘 읽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가는 개념들, 즉 뭐 비유법, 직유법, 의인법, 대유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의 출발점은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사탐에서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쌍둥이처럼 떴는데요. 사탐에서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회탐구의 문제는 추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즉 전혀 생소한 지문을 보고 개념을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 정말 좋은 강의가 이 개념 강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개념을 쭉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대표 기출문항들을 풀어보면서 그것들을 적용해가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개념 강의 교재에 수록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는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과 달리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강의 교재들인데요. 이 강의 교재들은 강의를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그런 교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개념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수능 준비의 스타트를 정말 잘 끄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한 절반 이상을 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수능 개념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생소한 강의들도 막 보입니다. 보이세요? 약점, 체크, 집중, 공략, 고난도 특강, 에센셜, 핵심, 요약, 개념 강의 이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은요. 5강에서 10강 내외의 단기 특강입니다. 즉 사회문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만 뽑아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특히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려운 것이 표분석이거든요. 그럼 표분석만 골라서 패턴을 찾아서 적용하는 그런 강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9월달이나 수능 직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 기존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은 너무 기니까 단기간에 쭉 이렇게 정리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핵심 요약 강의 등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강의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능 대비 절대 강좌,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이 교재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계에 있습니다. 2015년 수능,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수능이 딱 끝나고 나서 수능을 출제했던 그 기관, 평가원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출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냈다라는 예시를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시, 문항 몇 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항은 수학 문항입니다. 수학 문항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설레이고 막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점은 무엇이냐면 이 A형 4번 문제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세요. 보셨나요? 이 그림은 정확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이 문제에 나와 있던 이 그림과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수학 선생님들과 얘기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프 문제에서는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자료가 똑같이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연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수능 특강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수능 문제랑 수능 특강 문제랑 유형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의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문제집에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맞췄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연습들을 강의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만 이렇게 연계된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영어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어 지문 보이시죠? 그렇죠? 수능 문제였고요. 이 영어 지문은 고스란히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왔던 지문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계 교재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탐을 안 볼 수가 없죠. 마음 같아서는 사회문화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세계지리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가 주어졌고요.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보기로 나왔는데요. 이 지도는 똑같이 EBS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나왔던 지도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왜 중요한지 되시나요? 지금 짜증나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의 연계 교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개념을 공부하죠. 그리고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그럴 때 그 문제집은 우리 연계를 확인했으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의 연계 교재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리면요. 이 연계 교재는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인터넷 수능까지가 되는 거고요. 수학과 사회탐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시리즈가 연계 교재가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개념 익히신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정말 철저히 학습하신다면 수능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EBS 활용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1, 2 대상의 내신 커리큘럼과 그리고 고3 N수생 대상의 수능 커리큘럼을 보셨습니다. EBS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별점은 이렇게 내신과 수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EBS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별별 강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정말 별별 강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 별별 강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5분 한국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이 5분 한국사, 5분 사과탐 다 있거든요. 이건 지식 채널 2와 같은, EBS I의 지식 채널 2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과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막이 막 나옵니다. 지식 채널 2가 그렇잖아요. 사진, 영상, 자막을 통해서 이 사회의 이슈나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듯이 마찬가지로 한국사의 주요 인물들, 무려 100명, 또는 한국사의 주요 사건들을 이와 같이 지식 채널 2의 형식으로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풍부한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5분 동안. 이런 한국사, 5분 한국사뿐만 아니라 사회탐구도 5분 컨텐츠가 2010년부터 계속 만들어져 왔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했던 이 5분 사탐의 사회문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이 구성 원고를 썼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정보사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썼던 그런 5분 사회문화의 일부 화면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그냥 판서를 통해서 배우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통해서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익힐 수도 있고,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게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지리에서는 여행을 떠나보면서 지리적 특성을 익힌다던가, 경제에서는 그래프로 보는 경제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왔고요. 또 윤리학 사상에서는 전통과
현대 내지는 서양과 동양의 사상들을 비교하는 컨셉으로 5분 사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통계로 보는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리즈들은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럴 때 보시면 사회탐구는 특히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사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개념을 익히기에 정말 효과적인 자료들입니다. 저희 EBS 선생님들은 EBS에 와서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5분 사탐의 구성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성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EBS 논술 필독서라고 하는 클립인데요. 때로는 이와 같이 논술 필독서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논술 필독서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그림이 지금 보이시죠? 진짜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보이는 그림의 톤이 다르고 개성이 묻어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논술 필독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따라서 논술 필독서에 있는 그 도서마다 이렇게 학생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책들의 줄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만, 그림만 봐도 이거 카프카의 변신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논술 필독서에 있는 책들은 국어 선생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미망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전공이 일반사회다 보니까 경제 관련 서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윤리아 사상 선생님도 등장했고요. 과학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도 참여해서 정말 논술을 위한 그런 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요. 저도 안 읽어본 책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받으면서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열심히 내신 준비, 수능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필독서들을 열심히 읽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탐구, 한국사, 그리고 이 논술 필독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영어가 스트레스잖아요. 특히나 저는 문법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문법은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 안 나요. 진짜 양이 방대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문제에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는 등등의 참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성인인 저도 많은데 여러분은 정말 많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3분 그래마는요. 대표적으로 2개의 키워드, 대비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문이나 문법 등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이 문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익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보실까요? another, 그리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에 재밌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방금 익혔던 내용들을 사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사파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지 적절할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같은 성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콘텐츠로 정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저는 5분 한국사, 사탐, 사과탐, 그리고 논술 필독서 3분 그래마 정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더 있습니다. 나란말싸미라고 해서 어려운 국어 문법을 소개해주는 클립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을 소개해주는 그런 클립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수능을 잘 보는 입시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러한 문법 클립이라든가 또는 한국사, 인물 중심의 사건 중심의 한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입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공부하는 재미라는 것 말이죠. 알아가는 즐거움, 배워가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1, 2 내신 커리큘럼, 그리고 수능 커리큘럼, 그리고 별별 강의까지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꿈 장학생 선배들, 우리의 신하가 되는, 그리고 공부의 왕도들은 어떻게 EBS를 활용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요. 정말 많은 학생들은 말이죠. 인강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잘 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속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으로 분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강을 잘 못 활용하고 있는지 패러디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패러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아홉, 1등급으로 가야 할 나이. Ready, action. 이 캠페인은 EBS와 전속교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집중력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인강 들으면서 다른 사이트 곁눈질로 보고, 또 1강만, 2강만, 앞부분만 계속 듣고 완강까지는 정말 갈 길이 먼 모습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강을 듣고 필기를 받아 적으면서 마치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강을 듣고 필기를 받아 적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닌 가짜 공부의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에 영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정말 아침마다 열심히 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귀담아 듣고 필기를 다 했죠. 했는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 영어를 잘하고 있을까요? 고백하건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요. 영어 수업을 듣고 받아 적긴 했지만 그 받아 적은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외우거나 다른 구문을 찾아보거나 단어를 찾아보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나의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 영어 학원에 다녔던 이유는 내가 영어 공부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는 그냥 느낌을 가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강을 듣고 받아 적지만 그래 내가 오늘도 공부는 했어 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강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 장학생, 그리고 공부의 왕도, 그리고 신화가 된 정말 많은 여러분의 EBS 선배들은요, 늘 한결같이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아픈 공부입니다. 공부가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강을 듣고 받아 적는 건 내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쉬운 거죠. 쉬운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고 굉장히 웃겼는데요. 공부하면서 이런 잡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제 아래 엄마는 뭐 하시지? 뜬금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집중력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인강이라는 것을 듣고 있지만은 않은지 꼭 점검하시면서 그래, 내가 머리 아픈 공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꿈 장학생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들이 쭉 보입니다. 작은 컴퓨터 화면 속에서 인강을 열심히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꿈 장학생들 그리고 공부의 왕도들에 출연했던 학생들은 정말 EBS 강의와 인강에 많이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덱스를 활용해서 열심히 반복, 다시 듣고 했고요.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열심히 Q&A에 올려서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학생들이 EBS 교재 강의에 의지했다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는요, EBS 강의 교재만으로 충분히 사교육 없이 수능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학생들이 EB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그 얘기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 보면 박봉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러분 자주 들르시면 좋습니다. 자료실에 가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강의 목록 내지는 수강 후기 정도의 탭에 들르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실에 풍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의 중에 활용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쓸모가 있죠. 이번 3월 학력평가 결과 그리고 지난 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서 안내한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는데 학생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자료실에 올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사실 영어 지문을 독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문을 끊고 구문을 나누고 영어 단어를 찾고 하는 일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영어 선생님들이 해당 지문에 필요한 단어들을 미리 다 찾아두고 그리고 어떻게 끊어 읽기 하는지를 다 표시해둔 그런 자료들을 다 올려주신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사실 자료실 활용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실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시고요. 또 있습니다. EBS Q&A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면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답변이 등록된 날짜입니다. 질문이 올라온 그날 바로 답변이 올라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면 아주 친절하게 길게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A 서비스는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선배 또는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없을 때 이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학습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이용하는 것이 수강 후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쑥스럽게 무슨 수강 후기를 쓰고 그러냐.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강의 모두 해보았잖아요. 이게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수록 수강 후기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만큼 마음속에 고민,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런 응원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주시면 진짜 그런 것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막 감정이입도 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답장을 쓰듯이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선생님들이 써주시고요. 사실 이런 답장을 받은 여러분들에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소통하시면, EBS 강의와 소통하시면 여러분들 수험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잘 수험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수강 후기도 있지만요. 홈페이지에 탁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렇게 라이브 클래스 탭이 있어요. 이남 선생님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여기 딱 클릭하시면 이남 선생님 사이트로 들어가고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홈페이지에 맨 끝에 이렇게 라이브 클래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라이브 클래스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 강의잖아요. 지금 이남순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실시간 보도록 할까요? 이 모의고사 어떻게 저기 만들었냐면요. 저 끝에 보이시나요? 저기 저 끝에. 작년 3월 모의고사에 이남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20번까지 며칠 몇 시에 라이브 클래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라이브 클래스 탭으로 해서 딱 들어오시면 이와 같이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이 쭉 뜨고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3월 학력평가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아래 보면요. 채팅창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이거 뭐지? 라고 하면 답변을 올립니다. 4번이요, 뭐요, 0해요 라고 해서 답변들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 클래스는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3월 학평 전후 또는 6월 학평 전후 또는 9월 학평 전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중요한 개념 설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겠어. 지금 3월이고 4월이고 2월인데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겠어. 이런 시기별 공부법이라던가 이런 교재별 공부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또는요.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게 응원입니다. 자극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응원과 자극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EBS에는 이 기출 자료들이 매우 잘 축적되어 있습니다. 입시 정보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지난 수능 또는 학평 보기에 2004년, 2005년 예전 자료부터 학년별로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분류 다 돼 있고요. 과목별로 모든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도별 기출문제를 최신 기출문제부터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 좀 찾아서 선별해서 들으면 좋을 텐데. 선별해서 풀이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 테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2학년 내지는 3학년 사회탐구, 사회문화 그리고 단원 이렇게 찾아서 기간을 2014년, 15년 이런 식으로 정의하신 다음에 딱 검색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못 찾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홈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일 아래 탭에 가시면요. 맨 끝에 꿈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EBS에서 꿈 장학생 그리고 공부의 왕도가 되었던 학생들은 역설적으로 그 학생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다른 그 선배의 힘든 과정을 극복한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정말 감정이입하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는 작년 수강생이 올려준 수강 후기에 어떤 한 문구가 매번 생각이 납니다. 그 학생 말이 찾기만 하면 도처에 널려 있는 교육 기회라는 말을 그 학생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의 하나가 EB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부가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자주 이 공부의 왕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저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봤고 학생들이지만 정말 많이 자극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공부의 왕도에 출연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간 관리였고요. 또 하나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짜투리 시간들 관리, 활용 이런 것들에 매우 신경을 썼고요. 또 하나는 주어진 시간에 정말 최대한 집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시간 관리를 며칠 하다가 말았느냐? 아니죠.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매우 필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 공부의 왕도를 보면 지금 여기 출연한 학생처럼 삼색 필기 방법, 시간 관리 방법, 계획표 세우는 방법, 수학 공부 방법, 이러한 공부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냥 그 공부 방법을 익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수많은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저렇게 이겨내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요, 올해 2월 27일에 한 학생에게 수강 후기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써준 내용인데요. 2015년 수능이 끝나고 다시 수험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분명 쭉 수험생이었지만 인강을 듣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인강 때문에 교재를 사는 것도, 시간을 재서 공부하는 것도,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도, 이 모든 게 제게는 낯선 일이기만 합니다. 열심히 필기를 하다 보니 내가 결국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행복합니다. 이 글이 마무리되면 다시 재수생 1로 돌아가겠지요. 작년엔 아쉬웠지만 올해는 부모님의 하나뿐인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후회스러웠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입시에 실패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보면 후회가 가득한 표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온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달디단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그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꼭 최선을 다하셔서 EBS 강의를 활용하고 EBS 교재를 열심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